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설은 김용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설을 쓰고 싶다. 언젠가는 소설을 써야지. 또는 어떻게 하면 소설을 잘 쓸 수 있을까? 나는 소설을 쓰고 말 거야. 여러분들께서 아이콘을 클릭해가지고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오실 때는 대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한 가지, 이것만은 꼭 짚고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형인 소설병, 천형하면은 되게 그런 뜻이죠. 천형하면은 하늘에서 내린 벌, 이런 걸 천형이라고 그러죠. 뭐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로는 벼락을 맞다, 뭐 이런 뜻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병이 걸리면은 그 병을 치유하기도 어렵거니와 비록 치유했다 손치더라도 그 후유증이 상당히 커서 그 후유증으로 관수까지 끌고 가든지 그리고 그 고통을 관수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병을 갖다 대개 천형이라고 하죠. 천형. 그래서 대개 이제 한세병 같은 거 또는 문둥병, 뭐 나병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병을 천형이라고 하는데 바로 천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뭔가 이제 소설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천형인 소설병에 감염됐거나 또는 소설병과 앓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우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소설을 쓰다 보면은 가끔 그런 분들을 자주 뵈는데 뭐 60대, 70대, 심한 경우에는 80대 되는 분이 그야말로 사이다 병 밑바닥만한 그런 돋보이를 쓰시고 원고지 앞에 놓고 습작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우선은 존경심이 가져요. 저렇게 쉬실 나이에 자기 목적으로 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거. 그에 대한 존경심은 가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분들은 이미 젊었을 때나 또는 소년, 소녀 때에 소설병에 감염돼가지고 그걸 끙끙 앓다가 그 연세에 돼가지고 도저히 그걸 갖다가 견딜 수 없으니까 치유를 하기 위해서 원고지를 앞에 놓은 겁니다. 근데 너무 늦었죠.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한번 심야프로를 봤는데 거기에서 아주 80대가 넘으신 분인데 천문학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대담프로에 나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시 태어나면은 소설을 쓸 겁니다. 대답이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야말로 참 어떤 한 가지 학문에 온 일생을 바치고 온 몸을 다 바쳤는데 80이 넘으셔가지고 저분이 옛날에 감염됐던 앓고 있던 그 소설병을 지금에서 깨닫고 있구나. 근데 그분도 너무 늦었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써야지 하다가 세월을 놓쳐버렸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이 소설병에 이미 감염됐거나 걸렸다는 걸 우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 자신도 원래 직업은 소설하고는 먼 직업을 가졌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닦고 그리고 애들도 좀 크고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허탈감 그리고 뭔가 큰 걸 잃어버린 듯한 그런 상실감에 제가 빠져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어찌나 큰지 어떤 취미생활을 하고 그걸 보충해서 취미생활을 해도 도저히 그 허탈감 같은 거 상실감 이런 걸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별짓 다 했죠. 그러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치유 방법으로 한 가지 갖게 된 것이 바로 술입니다. 술 마실 때는 정말로 쉽게 그게 진통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픔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셨죠. 마시고 나면은 술에는 그 세 가지 속성이 있죠. 뭐 사자피가 있고 앵무새피가 있고 그다음 돼지피가 있죠. 이 세 가지가 그 소설병, 천형인 소설병을 이기게 하는데 아주 적합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진통제라서
그 진통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마셔야 되는 그런 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술을 마시면 사자처럼 좀 우악스러지고 성격이 확해지죠. 그러다가 또 앵무새 피가 또 발동을 하면 밤새도록 쓸데없는 소리로 짓거리죠. 나발나발 짓거리다가 그 다음에 돼지 피가 발동하면 그냥 자는 거죠. 그러면 하루가 지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소설병을 진통제로 막았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후유증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정부 불화도 일어나고 저 자신은 또 그 후회를 하면서 또 그게 또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또 마시게 되고 또 마시게 되고 이렇게 된 건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오랜만에 그 동기 녀석을 하나 만나는데 정말 오랜만이었죠. 근데 그 녀석이 딱 저를 만나자마자 택뜸한다 소리가 야 용원아 요새도 너 소설 쓰니?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하고 마음속으로 탄식을 했죠. 내가 소설을 썼다 참 글을 썼었지 내가.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그때서야 제가 소설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근데 상당히 알코올 그러니까 술에 중증에 가까운 그런 징역이 받는데 건강도 해쳤지요. 가정 불화 때문에 뭐 가정에도 평화롭지 못하지요. 또 간에 이제 약간은 경변 현상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구역질도 하고 또 배는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비로소 소설병을 제가 앓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 그랬던 게 집에 와서 원고지를 놓고 그 다음에 한자 한자 태워 나가니까 그때서 그 방황하던 넋이 차분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비로소 제가 안정을 찾는 겁니다. 소설병이 치유되는 거지 이제. 마치 이제 집을 나가서 거지로 떠돌다가 내 집에 와서 내 아랫목에 누워서 욕 깔고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눕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주광지처인 그 짝꿍이 하는 얘기가 늘 그거죠. 당신이 제일 의젓하고 멋있어 보일 때는 소설 쓸 때다. 그리고 제일 행복해 보일 때도 소설 쓸 때다. 저 자신이 또 돌아봐도 사실 그때 가장 행복한 것 같고요. 아마 그때 제가 소설병을 앓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진통제격인 술만 계속 마셨다면 지금쯤 아마 간경화로 죽어가지고 소설 뒤 한 해 맡은 어떤 귀신이 돼서 어디 떠돌아다닐지도 모를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소설병을 치료했고 여러분들도 이미 소설병에 감염됐기 때문에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은 이 바쁜 세상에 소설 쓸 새가 어딨냐? 시간을 되게 얘기하죠.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들 때마다 저는 속으로 참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시간은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제자 같은 경우는 원고지 200자 원고지 넣고 글을 일일이 펜으로 썼습니다. 써서 쓰고 거다가 이제 첨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태고를 또 했죠. 태고하고서 또 첨삭해서 그 다음에 정서를 했죠. 정서를 하고 나서도 또 틀린 게 있으면은 원고지를 오려가지고 거기다 붙이고 풀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자 한자 써놨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뒤로도 또 이제 그 뒤로는 화이트가 나와서 그 편리함 때문에 탄성을 지를 때도 있어요. 이렇게 편리한 게 있구나 나왔구나.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워드프레스에 넣고 쓰다가 백스페이트 넣고 바꾸고 따집게 해서 뒤로 올리고 내리고 그러면서 첨삭을 계속 해가면서 계속 쓸 수 있죠. 그래서 프린트 빼기 전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빨리 씁니까? 원고지에 쓰는 것보다. 원고지에 생각은 빨리 가는데 손이 안 따라가니까 쓰다 보면 내가 쓴 글에 내가 무슨 말을 쓴지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러분께서는 타이핑으로 치면은 그때보다 아마 적어도 5배 내지 10배는 빠를 겁니다. 물론 태고 과정, 정서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요.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다 쓰고 나서 정서를 했는데 등장인물의 이름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옛날 같으면 일일이 지우고 파이트로 지우고 또는 원고지에 따붙여가지고 썼습니다. 장편 같은 거 이거 쓰기 시작하면 한이 없죠.
그랬는데도 빠져가지고 뒤집어지는 수도 있고,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죠. 또 이름을 바꾸다 보면 또 그걸 자체가 잃어버려서 또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찾아 바꾸기 한번 넣고, 현재 이름 넣고, 바꿀 이름 넣고, 엔터 탁 치면은 장편 2번 세워도 불과 1, 2초 사이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건 시간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한 100분의 1만큼의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는 빠른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 여러분들께서 술 마시는 시간, 또는 컴퓨터 게임하는 시간, 또는 텔레비전 보는 시간, 그런 거 조금씩만 여러분들께서 줄이시면은 얼마든지, 그래서 하루에 원고지 5장씩만 써도 1년이면은 장편 하나가 나오죠.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물론 전에도 원고지 쓸 때는 진짜 시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뭐 고통스럽죠. 더구나 이제 장소 문제도 얘기하죠. 사무실 속 뭐 소설 쓸 수 없고, 그리고 전철 타고 와가지고 집에 오면, 아니면은 승차 타고 몰고 와서 집에 오면은 씻고 자기가 바쁘다. 언제 어디서 쓰냐 이런 얘기 드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노트북 얼마 줬습니까? 뭐 화장실에서 쓸 수 있고, 여행이나 뭐 아니면은 어디 출장 가가지고 여관방에서 쓸 수 있고, 뭐 장소하고 관계가 없죠. 시간, 장소 다 초월한 시대에서 여러분들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설병 고치는 소설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이제 발표 지변이죠. 발표 지면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전에 같은 경우에는 발표 지면이 없어가지고 습작 기간은 아예 발표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발표해야 된다야 잡지사 아니면은 신문사 같은 데 독자 투구란 해가지고 거기에 뭐 원고지 뭐 7, 8매짜리 하나 쓰고 자기 이름 숫자가 활자가 되면 그걸로 좋게 해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사람들한테 읽히고 나 자신도 읽고 또 읽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신 천리안만 봐도 이 문학하고 관계되는 동아리나 아니면 그 웹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는 게시판 형식이든 또는 방명록 형식이든 여러분들이 작품을 써서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입니까? 또 올리면은 조회수가 나오죠? 아, 내 거 재밌으니까 많이 읽겠구나. 또 조회수뿐만 아니라 독자의 반응이 있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가지고 독자도 아, 당신 작품 잘 썼다. 아니면 뭐 개떡이다. 어쨌든 그렇게 어떤 독자의 반응이 있죠? 거기다가 또 요새는 그 데뷔라는 그 과정, 데뷔라는 그 통과일에, 그 통과일에 대해서 별로 그 유명무실해가지고 작품이 좋다. 그러면 출판사에서 직접 연락이 오죠. 당신의 작품이 좋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을 좀 했었는데 좋은데 출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만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데뷔를 하고 나서도 그렇죠. 데뷔를 하고 나서도 쟤네들은 데뷔를 하고 나서도 몇 년은 아주 아예 어디 열심히 뛰어도 몇 편을 못 올렸죠. 왜냐하면 선배님들이 차지하고 지면을 또 아주 유명한 분들이 차지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올릴 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올릴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꽁트 같은 거 이런 거 뭐 사보도 많고 또 전자신문이다마다 이런 그 사이버 공간도 많고 얼마든지 여러분께서는 올 수 있죠. 그런 좋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린 거 중에서 요약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천연인 소설병에 걸렸거나 앓고 있거나 또는 감염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 고치는데 참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쓰십시오. 하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